안녕하세요. 저는 2년 전 결혼한 새댁입니다. 얼마 전 시댁과 친정, 양가 싸움이 일어났었는데요. 솔직히 저는 저희 엄마 하신 말씀에 시원하다 생각도 들거든요. 물론 앞으로 시어머니와 대면대면한 상황들이 많을 것 같지만 얼굴 붉히기 싫다는 이유로 제대로 짚고 넘어가지 않았으면 그거대로 또 후회하고 살았을 것 같아요. 저나 저희 엄마도요. 그런데 시어머니 입장이신 분들도 계실까 싶어서 이 일의 옳고 그름을 한번 여쭤보는 차원에서 글을 써봅니다. 저는 친정오빠보다 먼저 결혼했어요. 오빠가 석박사 공부를 오래 했는데 새언니가 그거 다 기다려줬거든요. 그래서 연애만 11년을 했고요. 대기업 다니는 새언니가 데이트 비용 같은 거 70% 이상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빠도 나름 일하며 모은 돈이 있기에 같이 돈을 내고 싶다고 해도 새언니가 연애하면서 극구 거절했대요. 본인이 거의 다 낸다고요. 저희 친정아빠가 되려 더 간섭하면서 오빠 데이트 때 쓰라며 한 번에 100만 원씩 턱턱 내주시기도 할 정도로 새언니는 저희 집안에서 이미 너무나 예뻐하고 사랑스러워하는 한 가족이었습니다. 마음이 너무나 선하고 착한 분이라 저 역시 언니 하며 따르곤 했습니다. 아무튼 그런 오빠네가 워낙 장기 연애를 했기 때문에 결혼을 먼저 하게 될 줄 알았는데 어쩌다 보니 제가 1년 반 정도 먼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남편 쪽에서 결혼을 많이 서두르셨어요. 시아버지가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하셨는데 명예퇴직을 하고 싶다 하시더군요. 몇 년 일찍 퇴직하고 싶으니 적어도 그 안에 저희가 결혼을 해야 축의금이 많이 들어온다시며 재촉을 엄청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결혼이 급하니 맨입으로 빨리 하자고는 안 하겠다. 아무리 못해도 2억은 해줄 테니까 집 걱정은 하지 말고 빨리 결혼해라. 저는 솔직히 결혼이 급하지도 않았고 무엇보다 집값 때문에 많이 고민이 되었습니다. 지금 역시 천정부지로 오른 집값이긴 하지만 저희 결혼할 때도 이미 슬슬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전세가랑 매매가랑 차이 안 나기 시작했고요. 지금의 남편이랑 당시 연애하면서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느꼈고 결혼 생각도 있었기에 안 그래도 미래에 대해 같이 고민하던 차였습니다. 남편은 당시에도 좀 보수적인 편이라 아무리 그래도 신혼부부인데 전세부터 시작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고 저는 이 상태로라면 집값이 분명 더 오를 테니 이자 계산해도 매매하는 게 이득이라고 주장했어요. 결국 남편이 제 의견에 수긍하며 집을 사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당시 시세 3억 후반대 정도로 집을 알아봤어요. 지금은 이걸로 오피스텔도 못 사지만 그래도 몇 년 전엔 이 정도 가격에 살 수 있는 아파트가 좀 있었거든요. 결혼 전에 서로의 재정 상태를 오픈했는데 저는 대학 졸업하자마자 주식으로 재테크를 잘 해왔기에 좀 모은 편이었어요. 월급도 뭐 딴 거 안 사고 꼬박꼬박 모아온 편이라 주식 계좌 포함해서 1억 8천 정도 있었는데 그중 주식 계좌에 2천만 원 정도는 그대로 묵혀두기로 하고 1억 6천 정도를 결혼 자금으로 들고 간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모아둔 돈이 저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모자랐습니다. 나름 성실히 모은다고는 했지만 나이가 저보다 어리기도 해서 4천만 원 정도 있더라고요. 그것까진 잘 이해했는데 갑자기 시댁에서 말을 바꿔서 2억 못 해줄 것 같으니 1억만 해준다고 하시더군요. 요즘 같은 시대에 흔한 1억이라고는 하지만 말이 쉽지 사실 1억도 너무나 큰 돈이잖아요. 말을 바꾸신 건 솔직히 벙찌긴 했습니다만 그런 큰 돈을 자식들을 위해 내주신 시부모님께 불만 가지지 않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1억 정도 대출받아서 알아보는데 저희 친정 부모님이 신혼부부가 무슨 대출이냐며 통 크게 1억을 해주셨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제가 모아둔 돈이 남편보다 훨씬 많았고 시부모님께서 먼저 결혼을 재촉하면서 신혼집 마련에 부담 없도록 2억 보태주신다고 했던 말씀이 있어서 저희 친정에서는 1억까진 생각은 안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말을 바꾸시고 계획과 다르게 저희가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기니 친정에서 1억을 보태주신 겁니다. 친정엄마는 살짝 불쾌해 하시긴 했지만
집안마다 사정이 변하지도 않겠냐면서 이해하고 넘어가려 하셨죠. 저에게도 돈 가지고 시댁 판단하지 말라고 속 깊은 말씀도 해주셨던 친정엄마입니다. 아무튼 어쩌다 분위기가 양가에서 1억씩 받게 되었더라고요. 결과적으로 신부 쪽 2억 6천, 신랑 쪽 1억 4천이 모였고 계획대로 3억 중후반대에 아파트를 하나 매매했습니다. 나머지로는 결혼 비용에 전부 들어갔고요. 대출 한 푼 받지 않고 나름 순탄하게 결혼했다 생각합니다. 워낙 예물 예당 같은 걸 간소화했기 때문에 결혼 준비 과정도 순탄했고 재미있었어요. 다만 상견례 자리에서 돈 문제로 약간의 신경전 아닌 신경전이 있었는데 양가에서 돈 지원해주는 문제로 좋게 이야기하던 와중 시어머니가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2억 해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안 되더라고요. 미리 알았어야 했는데 그 점은 사과드릴게요. 그래도 사돈댁에서 돈을 좀 해주신다니 다행이네요. 그 말에 친정엄마가 미소 지으시며 사랑하는 자식들이 새 출발하겠다는데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만큼 해주는 거죠. 그리고 뭐 남자 여자가 요즘 따로 있나요? 예전에야 남자가 더 많이 해갔지만 요즘은 상황도 많이 바뀌었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시어머니 표정이 묘하게 구겨지시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분위기가 안 좋아진 것도 아니고 그냥 화기애애하게 상견례 잘 마치고 결혼식까지 아무 일 없이 치렀습니다. 그렇게 알콩달콩 신혼생활을 하던 차 시어머니가 이러시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사돈댁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말이다. 네, 어머님. 뭐가 궁금하세요? 우리가 1억 해준다고 하기 전에는 왜 너희 친정에서는 돈 대준단 말 안 하고 잠자코 계셨다니? 네? 잠자코 계셨다뇨. 얼마간 보태주시려고는 하셨어요. 가전 가구라든지. 그런데 솔직히 제가 진옥 씨보다 1억 2천만 원이나 더 많이 가져가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아무튼 나중엔 저희 친정에서 1억이나 주셨잖아요, 어머님. 그래, 그건 맞는데 그건 나중 일이지. 아무튼 너희 대출 받기 전까지도 친정에서 아무 말 안 하고 계신 건 사실이잖냐. 나는 왜 그러셨는지 이유가 궁금한 거야. 무슨 이유가 있어서 일부러 그러셨겠어요? 그냥 저희들끼리 새 출발하는데 빚지고 하지 말라고 배려해 주신 거죠. 글쎄, 나는 너희 친정에서 돈 쥐고 있다가 나중에야 내주신 게 솔직히 너무 기분이 나빴다. 우리가 2억 해준다고 했다가 1억으로 말 바꿔서 그러신 건지. 어머님, 근데 결과적으로는 저희 쪽이 1억 훨씬 더 넘게 비용을 댄 건데요. 이제 와서 예전 일 꺼내서 의중을 알고 싶다 하시는 건 좀... 그럼 저희 친정 부모님이 일부러 꿍꿍이라도 있으셨다는 거예요? 꿍꿍이라기보다는 아니 그렇지 않냐. 1억 해주실 수 있으면서 진작 말씀을 좀 해주시지. 저는 솔직히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2억 해주시겠다 하다가 갑자기 말 바꿔 1억으로 바꾸셨고 그 모자란 집값을 저희 친정에서 대주신 거고 결과적으로 아들네 부부에게 대출이라는 부담감이 없어진 거 아닌가요? 아들네가 잘된 일이고 또 이미 다 지나간 일인데 저희 친정에서도 나름 사돈댁 이해하고 아무 말 안 하고 넘어간 점도 있는데 시어머니가 굳이 그 얘기를 꺼내서 저희 친정에서 무슨 의도가 있어서 뒤늦게 돈을 보태주셨다 의심을 하시는 게 좀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다고 하니까 됐다. 말해도 너는 모른다. 어른들 일이니 상관하지 말거라. 하시더라고요. 더 말 붙였다가는 정말 폭탄에 불 붙이는 꼴이 될 것 같아서 일단 말을 줄이고 어머님께는 더 오해하지 마시라고 단단히 일러만 드렸습니다. 그래도 어머님 표정은 영 풀리지 않으셨죠. 그 일 있은 후로 어머님 뵙는 게 껄끄럽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에요. 저희 친정 부모님을 무언가 어머님의 잣대로 오해하신 것 같아서 저도 기분이 좀 안 좋았으니까요. 그래도 며느리 도리는 다 하며 지냈습니다. 안부 인사도 꼬박꼬박 여쭙고 시댁 가야 할 일에는 빠짐없이 참석했고요. 남편 역시 저희 친정에 참 잘했기 때문에 제가 빼지도 못하겠더군요. 그러다가 이제 저희 친정오빠가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오빠가 석박사 학위를 따고 높은 연봉과 조건에 소위 우리나라 탑이라는 분야에 들어가게 되면서 계획대로 새언니에게 프로포즈를 바로 했더군요. 새언니네는 렌터카 사업을 하시는 자산가 집안이었는데 오빠가 좋은 곳 취직했다고 신혼집도 새언니 쪽에서 해주시겠다 하셨다더군요. 저희 집에서도 새언니를 10년 넘게 예뻐하시긴 했지만 저희 오빠도 새언니랑 연애하면서 이미 거의 그 집안 사위 노릇을 자처해서 힘든 일, 굳은 일 다 하고 살았기에 좋게 봐주셨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새언니 쪽에서 그렇게 호의를 제안하셨고 저희 친정에는 오빠 편으로 최대한 성의를 보내 2억 정도 해가서 그걸로 새언니 차도 사주고 신혼살림 최고급으로 해가는 걸로 얘기가 됐다더군요. 그 과정에서 저희 친정 부모님은 혹시라도 제가 기분 나빠할까봐 그러니까 오빠는 2억 해주고 저는 1억 해준 것에 혹시라도 편에 당한다고 생각하셨는지 자상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는 당연히 이해했습니다. 솔직히 그런 새언니와의 결혼인데 제가 친정 부모님 입장이라도 해줄 수 있는 만큼 해주고 싶을 것 같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모두에게 축복받는 행복한 결혼을 한 친정 오빠네였습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도 제 친정 오빠가 장기 연애하다 결혼한 거 아셨기 때문에 정말 잘 됐다며 축하해 주시더군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남편 없는 자리에서 저에게 노골적으로 돈 얘기를 꺼내며 떠보시더라고요. 그런데 친정 오빠 결혼할 때 사돈댁에서 얼마나 해주셨어? 솔직히 좀 선에 넘는 이야기인 것 같아서 벙찌더라고요. 이걸 대답을 해 마라 고민하는데 시어머님이 뾰루퉁한 표정으로 말씀하시더군요. 세아가 너 결혼할 때는 1억 해주셨잖아. 친정 오빠 결혼할 때도 1억 해주신 거 맞지? 네? 아니요. 그것보다는 더 해주셨죠. 그 말에 시어머니가 발끈하시며 뭐? 1억보다 더 해줘? 얼마 해주셨는데? 라고 언성 높이며 물으시더군요. 그게 화가 날 일인가 싶어서 시어머니께 왜 물으시냐 했더니 얼마 보태주셨는지 당신은 꼭 알아야겠다는 겁니다. 저도 기분이 별로 좋지가 않아서 어머님께 잘 모르겠다고 했더니 글쎄 시어머니가 이러시더군요. 너도 네 친정 부모 닮아서 의문스러운 데가 있구나. 돈 앞에서 말조리는 그 못된 심보 말이야. 그 말에 저는 제가 무슨 말을 들은 건지 이해가 가지 않더라고요. 시어머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2억 해간다 할 때에는 아무 말 없다가 1억으로 줄이니까 그제야 돈 해준다고 한 니네 친정한테 얼마나 실망했는지 아니? 그래, 솔직히 2억 해줄 수 있었어 너네한테. 그런데 아무 말 없는 니네 친정이 괘씸하더라고. 다만 5천만 원이라도 해준다 어쩐다 말이라도 했으면 군소리 안 하고 2억 해줬을 게다. 해줄 수 있으면서 안 해주신 게 뭐겠냐고. 절대로 돈주머니 안 열려고 버틸 때까지 버티시다가 니네가 대출받게 되니까 그제야 돈 꺼내놓으신 거 아니야. 어머님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도 돈 얘기 이렇게 절대로는 말하고 싶지 않았는데요. 어머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저도 제대로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걸요. 아니 제가 모아둔 돈이 1억 6천이고 남편이 4천만 원인데 그건 생각 안 하세요? 그리고 저희 신혼집 마련해야 하니까 조금 더 자리 잡은 후에 결혼하고 싶다고 말씀드려도 어머님 아버님께서 당장 축의금 때문에 빨리 식 올려야 된다고 재촉하셨잖아요. 저희가 제일 걱정했던 신혼집에 2억 지원해 주신다고 먼저 조건도 걸어주셨고요. 그런데 말 바꾸셔서 1억 해주신다고 했을 때도 저나 저희 부모님은 싫은 티 한 번 안 냈어요. 그 부분에 대해 언급도 안 하고 저는 그냥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냥 이게 다예요. 그런데 어머님은 어떻게 그렇게 혼자 오해하시고 저희 친정 부모님을 안 좋게 생각하세요? 제가 화가 나서 결혼 후 처음으로 대들다시피 따박따박 말하니 시어머님은 좀 당황하셨는지 그냥 더 말씀 안 하시고 자리를 피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어머님이 결혼 전 돈 문제로 이렇게 저희 친정을 안 좋게 생각하시는 줄 꿈에도 몰랐어요. 친정에 이 얘기로 상의를 할까 말까 하다가 오빠 결혼해서 행복해 하시는 친정 부모님한테 괜한 심려 끼쳐드리기 싫어서 입 꾹 다물고 가슴에 담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뭔가 오해를 하시는 게 분명한데 제 선에서 풀어드리는 게 먼저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시간 좀 지나다가 나중에 시어머니께 먼저 연락을 드렸습니다. 저번에 언성 높였던 일에 사과도 드리고 저희 친정에서는 어떤 의도가 절대로 없으셨으니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을 내비치니 시어머니도 일단은 알겠다, 본인도 예민했다 하시더군요. 그렇게 그냥 지나가나 했는데 그 다음 시댁에 찾아뵙는 자리에서 또 친정오빠 결혼 때 얼마 해줬냐고 집요하게 물으시더군요. 참다 못해 짜증이 나서 그냥 말씀드렸어요. 2억 해주셨다고. 그랬더니 노발대발 하시면서 그럴 줄 알았다고 소리를 버럭 지르시는 거예요. 남편도 놀라서 이게 뭔 말이냐고 물으니 시어머니가 언성을 높이시며 그것 봐, 더 해줄 수 있었는데 입 꾹 다물고 계셨던 게 맞아. 어떻게 딸내미 시집 보낼 땐 1억만 해주시고 아들 장가 보낼 땐 그 2배나 되는 2억을 해주신다니? 너희 친정 정말 너무하다. 아니 내가 더 괘씸한 건 그렇게 3억이 넘게 수중에 현금을 갖고 계시면서도 어떻게 니들 결혼할 때는 그렇게 돈 없는 척 아무 말 안 하고 버티고 있었냐는 거야. 어머,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정말. 저번에 다 말씀드렸잖아요. 일부러 돈 없는 척을 했다뇨? 게다가 괘씸이요? 어떻게 저희 부모님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세요? 제가 울분에 찬 채로 말하자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핸드폰을 꺼내 저희 친정엄마한테 좀 물어봐야겠다 하시더군요. 저는 막았죠. 이게 무슨 무례한 행동인가요? 그리고 시어머니 이러시는 게 정상은 아니다 싶어서 일단 행동을 저지해야 했습니다. 남편도 이게 무슨 일이냐며 말렸고요. 시어머니는 완전히 이성을 잃으신 채 억지로 핸드폰을 사수해 기억 후 저희 친정 엄마한테도 전화해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하시더군요. 통화 연결음이 울려 퍼지는 내내 저를 죽일 듯 노려보시면서 말이에요. 그러다 저희 친정엄마가 전화를 딸깍 받으시고 반갑게 인사를 하시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어머, 사부인 잘 지내셨어요? 사부인, 내가 새아가한테 들은 말이 있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저희 엄마가 건네시는 인사도 무시한 채 막무가내 본론부터 꺼내시는 시어머니 때문에 친정엄마가 당황해 하시는 목소리가 들렸고 그 모습에 저도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끊으려고 하는데 시어머니가 온몸으로 핸드폰을 사수해 가며 결국 물어보시더라고요. 내가 있잖아요. 열이 받아서 참을 수가 있어야지요. 아니, 며느리 때는 1억을 해주시고 아들네한테는 2억을 해줬다고요? 왜 그러셨어요? 아니, 돈도 많으신데 왜 겨우 1억을 해주셨냐고. 그것도 돈주머니 절대로 안 열려고 버틸 때까지 버티다가, 응? 근데 아들네한테는 2억이나 턱턱 내준다고요? 딸은 못 살아도 상관없다 이겁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 남자 여자 어딨냐면서 상견례 때도 우리 집안 무시하더니 정작 사부인도 아들 딸 차별할 거면서 왜 그랬어요? 네? 아니 사부인,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아니 다짜고짜 이게 뭐 하시는... 그렇잖아요. 요즘 세상에 남자 여자 어딨냐면서 우리 아들 무시했잖아요. 아니 그게 무슨 무시예요. 돈이야 있다가도 없는 거고 사위야 우리 딸보다 사회생활한 지 얼마 안 됐으니 돈 덜 모았을 거고 그런 거 감안해서 충분히 이해한다고 한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되었다고 이제 와서 이래요. 아니 겉보다 이게 웬 무례한 행동이시죠? 그게 무시한 거지 뭐예요. 남자 쪽이 돈 없다고 돌려 말한 거 아니고 뭐예요. 내가 바본 줄 아세요? 시어머니는 그렇게 이해하지 못할 말씀만 잔뜩 하시며 저희 친정에서 상견례 때 시댁을 무시했다고 우기며 화를 내시더라고요. 저희 친정엄마는 아닌 밤중에 홍두깨도 아니고 별안간 황당하게 당하셨고요. 시어머니는 저희 만류에도 계속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2억 해준다고 했을 때 가만히 있질 말았어야지. 그때 1억 해준다고 말했어야죠. 우리가 해주는 거 당연하게 받아먹을 그 심보가 황당해서 내가 1억으로 줄여서 애들 보태자고 했어. 그러니까 그제야 돈 보태준다고 하는 게 내가 어이가 없더이다. 해줄 수 있으면서 왜 끝까지 버틴 거냐고요. 우리가 2억 해준다고 했으면 아마 그 1억도 안 내놨을 거 아니요. 내가 1억으로 안 줄여 내놨으면 이거 완전 빚진 장사 할 뻔했잖아. 뭐라고요? 빚진 장사? 사부인 말 다 했어요? 그래요.
말 나온 김에 나도 처음으로 시시비비 가려봅시다. 애들이 자기들 힘으로 신혼집 구할 수 있을 때 결혼한다고 하는데도 본인들 축의금 사정 내세우면서 결혼 서두른 게 누구요? 당신들이잖아요. 근데 그 신혼집 책임져 줬어요? 2억 해준다고 한 거 말 바꿔서 하루아침에 반토막 내고 그러면서 애들 잘 살길 바란다고? 그리고 1억 줄 수 있는데 왜 안 줬냐고요? 우리 딸이 1억 6천이나 해가고 당신 아들이 4천밖에 안 모아온 상황에 애들 준비도 안 된 결혼 밀어붙인 건 당신이면서 가재미 눈 뜨고 우리가 돈 더 해주나 안 해주나 그거 계산하고 앉아 있었어요? 아니, 애들이 모아온 돈은 애들 돈이고 어른들이 해주는 돈은 그게 또 다르긴 뭐가 달라요. 애들 결혼이 빚진 장사다 어쩐다 이해 안 가는 말만 하더니 정말 이상한 사고방식 가진 분이네. 당신 우리 딸한테도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안 봤는데 사부인 정말 너무 하시네. 친정엄마도 화를 참지 못하고 질러버리자 시어머니는 얼굴이 하얘진 채 할 말도 생각이 안 나시는지 끙끙거리시더군요. 친정엄마가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장사? 그래, 다시 계산기 두들겨 봅시다. 우리 딸 1억 6천에 우리가 1억 보태줬으니 총 2억 6천. 사위가 4천에 사돈댁에서 1억 해줬으니 1억 4천. 세상에 빚진 장사한 건 우리잖아요. 차액이 얼마요? 1억 2천이네? 어째요? 당장 우리 딸 편으로 돈 입금 해주셔야겠는데?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그냥 사부인이 상견례 땐 그렇게 우리 무시해놓고 정작 며느리 친정오빠 결혼 때는 말이 다른 것 같아서. 뭘 무시했다고 자꾸 혼자 북치고 장구치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서. 그리고 우리 아들은 2억이나 해줘도 새아가가 너무 많이 해와서 갖다 비비지도 못해요. 그건 우리 딸한테 얘기 못 들었어요? 우리 며느리네 사돈댁에서는 12억짜리 집을 해줘도 빚지는 장사니 뭐니 그딴 말은 안 하더이다. 근데 이건 뭐 돈을 더 해준 것도 아니면서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2억을 해줄라다 우리 때문에 1억으로 바꿨다는 거요? 이제 막 시작하는 신혼부부 걸고 지금 사돈댁 상대로 자존심 싸움 벌였다는 거요? 내가 황당해서? 아니 그리고 사람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지. 우리가 정말 한 푼도 안 해줬을까봐? 적당히 맞춰서 해보냈겠죠? 아니 나는 그런 뜻이 아니라요. 세상에나 이렇게 꿍꿍이가 많은 안사돈인 줄 알았으면 시집 안 보냈을 텐데. 당신 내가 2가지 조건 걸 테니까 그거 안 지키면 우리 딸 당장 데려올 거야. 첫 번째, 댁 말대로 나도 빚지는 장사하기 싫으니까 다음 달까지 우리 딸한테 1억 2천 보내요. 알았어요? 그리고 2번째, 어따 대고 반말이야. 사돈댁 어려운 줄도 모르고 다짜고짜 이렇게 무례하게 군 거 정식으로 사과하세요. 2가지 안 하면 당신 아들 이혼당할 거예요. 알았어요? 그렇게 사자후를 내지르며 끊으신 친정엄마였고 시어머니는 벙찐 채로 아무 말 못하셨습니다. 저희 친정엄마 사실 한성깔 하시거든요.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참는 데까진 참으시는 분인데 저희 시어머니 때문에 간만에 열이 받으신 거죠. 그 일이 있은 후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다 정리하고 요약하자면요. 저희 남편이 모든 사실 알고 시어머니께 불같이 화를 냈다네요. 그래서 시어머님은 엉엉 우셨고 결국 저희 친정에 찾아가셔서 정식으로 사과를 하셨답니다. 1억 2천이요? 그건 못 해주셨죠. 대신 며느리한테 그 어떤 걸로도 스트레스 주지 않기로 단단히 약속을 하셨답니다. 저희 친정엄마가 좀 집요한 데가 있어서 그것도 전부 각서로 받아 놓으셨답니다. 시어머니로 인한 스트레스로 이혼을 요구하면 신혼집 재산 모두 며느리 명의로 돌리고 끝내겠다고요. 어머님은 본인이 생각해도 부끄러우셨는지 각서에 서약하셨고 그 이후로는 정말 저에게 엄청 말 조심하십니다. 저도 차라리 지금이 낫고요. 아들 개혼이라는 게 아무래도 좀 그렇다더군요. 옆에서 이러쿵 저러쿵 말들이 많대요. 아들네 결혼하는데 초장이 꽉 잡아라. 아들이 아깝네 어떻네. 사돈댁한테 기선 제압해라. 요즘 며느리들 시부모 차 사주고 집 사오고 그렇게 결혼한다더라. 별별 카드라 통신을 내세워 아들 가진 시어머니 마음을 그리도 혼란스럽게 한다더군요. 특히 신혼집에 돈 대주는 문제로 주변에서 말들이 많았었다네요.
무슨 2억이나 해주냐, 여자 집에선 한 푼도 안 해오냐 등등 시어머니 마음을 긁어놓는 말들이 많았다는데 그럴 만도 한 게 시어머니는 본인 아들이 돈을 얼마 못 모으고 며느리가 훨씬 더 돈을 많이 가져오는 것에 창피함을 느껴서 그 부분을 오픈하지 않았다네요. 시아버님 퇴직 전 시골리고 축의금 더 받고 싶어서 결혼 서두른 것도 말씀하지 않으셨댔고요. 그런 중요한 소스는 창피하니 숨긴 채 우리가 2억이나 해준다는데 사돈댁에서는 아무 말 없다 어쩌고 저쩌고 말씀하시니 다들 난리가 났겠죠. 그래서 2억 다 해주지 말라고 주변에서 말렸다나 보네요. 시어머니도 그런 주변의 입김 때문에 작은 의심과 불신이 혼자 눈덩이처럼 커져서 열등감과 자격지심을 갖게 되신 거 아닐까 싶어요. 지금 생각해도 너무 황당한 시어머니의 급발진 분노였고요. 저희 친정엄마가 한 소리 안 했으면 꽤나 골치 아팠을 사안이겠죠. 주변에 이런 시어머니 보신 적 있나요? 저는 통 이해가 안 가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신도시 아파트에 살고 있는 6살, 3살 아이들 엄마입니다. 한창 벚꽃 예쁘게 날리던 날에 사다리차 올려 이사했는데 요즘 날씨를 보니 딱 여기 올 때쯤 같아서 기분이 싱숭생숭합니다. 기분 좋은 이삿날 추억일 텐데 왜 싱숭생숭하냐고요? 기막힌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 미혼 시누이 때문에요. 저희 남편에게는 여동생이 둘 있는데요. 막내 신우는 좀 희귀한 국가 언어를 전공하겠다고 일찌감치 본인 진로를 정해서 아예 대학교 때부터 앞가림 잘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나라 가서 유학 겸 돈벌이도 하고 있는데 벌써부터 웬만한 대기업 대리급으로 돈을 법니다. 워낙에 성실한 편이고 성격도 좋아서 남자들한테 인기도 많은데 아무 남자나 만나지도 않고 얼마나 현명하게 연애도 잘하는지 좌우지간 막내 신우는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애틋하게 생각할 정도죠. 막내이면서 큰오빠 결혼한다고 거의 200만 원 정도 하는 스타일러도 선물해 줬습니다. 고마운 마음에 저도 그만큼 되돌려줬죠. 그런데 둘째 신우는 결혼식 때 입을 옷이 없다. 예쁘게 화장하고 갈 수 있게 백화점에서 화장품을 살 테니 상품권 좀 줘라. 요구사항이 좀 많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정작 그렇게 저한테 화장품 살 돈 받아가더니 예식 일주일 전에 갑자기 본인도 샵에서 화장받고 싶으니 같이 예약해달라 하더군요. 그런데 그날 양가 어머님들과 저만 예약한 상태라 자리가 없다고 했더니 징징거리면서 강남에 있는 샵에서 메이크업 받고 갈 테니 비용 좀 알아서 처리해달라 하더군요. 그게 거의 70만 원이었습니다.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럴 거면 무슨 화장품 값을 달라고 한 건지. 심지어 제 SNS를 뒤지더니 제가 들고 있는 어떤 명품 가방을 캡처해 저에게 보내며 결혼식 날 이것 좀 빌려주면 안 되겠냐고 황당한 부탁을 하더군요. 남편에게 둘째 신우 이상하니 잘 경계하란 말은 들었지만 이 정도로 안하무인할 줄은 몰랐죠. 그래서 제가 단호하게 거절했더니 그때부터 저를 엄청 싫어하는 티를 내더라고요. 그 전에는 웬만하면 잡음 내고 싶지 않아서 네 아가씨 하며 웃고 넘겼었는데 이건 도가 점점 지나치니까요. 그치만 시부모님도 좋으시고 남편도 참 좋은 사람인데다 막내 신우도 정말 제 여동생 같고 착한데 둘째 신우 하나 때문에 파혼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너무 싫어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지만 남편이 본인이 앞으로 단속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단단히 저를 설득해 주었기에 그거라도 하나 믿었습니다. 혹시나 나중에 둘째 신우 때문에 트러블이라도 생기면 무조건 제 편 들어주기로 약속, 아니 각서까지 쓰고 결혼했습니다. 좀 우습죠? 아무튼 신우는 참 이상했어요. 반반한 얼굴 때문인지 고등학교 때도 좀 놀았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대학은 좀 잘 갔거든요. 남편 말로는 대학교는 잘 가서 앞가림 잘 하고 살 줄 알았는데
뭐 쇼핑몰을 한다고 시부모님께 2천만 원을 빌리더니 그 돈으로 클럽이며 쇼핑이며 온갖 사치스러운 것에 다 써버렸다고 하더군요. 그 이후로도 돈돈거리며 시댁에서 돈 타가고 입 싹 닦고 그러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고 나중에는 급기야 시아버지 지갑에다가도 손을 댔다더군요. 시어머님은 웬만하면 말로 다스리시는 분이지만 시아버님은 엄청 보수적이셔서 그런 신우에게 너무 실망했다며 거의 손절치셨어요. 싹수가 노랗다 하시며 둘째 신우에게는 웬만하면 터치도 안 하고 돈도 지원 안 하고 없는 딸 대하듯이 그러셨다네요. 그래서 둘째 신우도 시부모님, 그러니까 본인 부모님한테 불만이 많은 편이고 아무튼 한 집안에 하나씩 있다는 바로 그 애물단지가 둘째 신우입니다. 편의상 그냥 신우라고 할게요. 막내 신우는 한국에도 없으니까요. 신우는 명절에도 한번 안 찾아오는 딸이랬는데 저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꼬박꼬박 본가 와서 저랑 마주치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저랑 가족 됐다고 살 붙이려 노력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겠더라고요. 신우이 짓 하고 싶은 못된 심보라는 걸요. 명절에 시댁에 가서 제가 앞치마 두르고 어머님 따라 부엌으로 들어갈라 치면 저희 시어머님은 항상 거절하시며 기어코 저를 부엌 밖으로 내쫓으십니다. 아직까지는 어머님이 기력이 있으시니 혼자 할 수 있다. 내 부엌에 누가 들어오는 거 싫다. 그런 말씀으로 제게 부담 안 주시려 하시며 명절 당일까지 일하고 온 저를 따뜻하게 배려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 어머님께 저도 죄송하고 고마워서 아무리 바빠도 집에서 전이라든지 갈비찜이라든지 해갈 수 있는 건 항상 해갔고요. 아무튼 제가 시댁 부엌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되니 자연스레 거실에 있게 되니까요. 그 꼴을 신우가 너무 보기 싫어하더라고요. 아니, 며느리가 이래도 돼? 아무리 시어머니가 혼자 한다고 하셔도 사실 속마음은 안 그럴걸? 다 늙으신 우리 엄마 불쌍해서 어떡해. 혼자 일하니까 힘들지 엄마? 새언니가 지금 되게 눈치 없는 거지? 뭐라고? 늦게까지 일하다 온 애를 어떻게 또 주방일을 시키니? 정 나 혼자 일하는 게 그렇게 안쓰러우면 네가 좀 와서 거들든지. 평생 도와줘 본 적도 없으면서 저렇게 입만 살아가지고 차라리 명절에 오지를 마. 지 오빠 결혼하고 나서 이상하게 명절마다 온단 말이야. 와서 괜히 여러 사람 기분만 잡치게 하지 말고 조용히 있다가 가. 무슨 나만 갖고 그래 맨날. 그런 식으로 신우는 늘 저를 부려먹고 싶어 안달이었고 뒤로는 알랑방구 껴가며 저랑만 단둘이 있으면 뭐 허리가 아파서 도수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돈이 없네. 이번에 뿌리 염색을 해야 하는데 단돈 5만 원도 없네. 어쩌고 하면서 꼭 앓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결혼 초에는 순진하게도 신우 그럴 때마다 얼마라도 줬었어요. 거절하기도 뭐하게 꼭 단둘이 있을 때만 그러잖아요. 고딩 때 좀 놀았다더니 뭐 삥 뜯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시부모님이랑 남편한테 들켜서 저까지 혼나며 다시는 신우에게 돈 쥐어주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그 바람에 신우는 더 이상 명절에 마주칠 일도 없게 되었고 저도 제가 너무 순진하고 바보 같았다는 걸 깨닫게 되었죠. 그 일 이후로 가끔 보게 되면 저를 죽일 듯 노려보다가 눈 마주치면 휙 돌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첫 아이 낳았을 때 첫 번째 큰 사건이 하나 터진 거죠. 첫째가 태어났을 때 양가는 거의 축제하다시피 기뻐하셨어요. 양가 첫 손주였거든요. 게다가 시아버지가 은근히 바라시던 아들 손주라 정말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제 산후조리비를 시아버님께서 대주셨어요. 처음에 3주 이야기 하시면서 최고급으로 해줄 테니 좋은 데로 알아보라고 하셨는데 저는 좀 부담이 되기도 해서 그냥 병원이랑 연계된 단정하고 어느 정도 연식과 경험이 있는 중간 정도 단계의 산후조리원을 택했어요. 그리고 2주만 계약을 한다고 했죠. 그랬더니 시부모님께서 제가 돈 아낀다고 생각하신 건지 저를 더 대견해 하시며 무려 1,000만 원을 출산 축하금으로 제게 주셨습니다.
그걸로 마사지도 계약해서 잘 다니고 가방도 하나 사라고 하시며 정말 통 크게 용돈을 주셨어요. 사실 결혼할 때는 시댁에서 지원을 거의 안 받았거든요. 가지고 계시다는 땅이 안 팔리기도 했지만 뭐 저나 남편이나 맞벌이이고 둘이 남부럽지 않게 버는 터라 저희가 그냥 안 받겠다고 했죠. 그리고 요즘에야 매매로 신혼집 많이들 들어가는 추세지만 저희 결혼할 때까지만 해도 전세가 대세였어요.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 조금 받아서 24평 정도 되는 깔끔한 아파트 들어가서 전세로 살고 있었죠. 아무튼 시부모님은 저희 결혼할 때 지원을 못 해주셨던 것에 많이 미안해 하셨어요. 전혀 안 그러셔도 되는데. 그리고 제가 어릴 때 할머니랑 살아서 어르신분들께 좀 살갑게 대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부모님한테도 시댁 친정 가리지 않고 애살스럽게 잘 대해드렸더니 시부모님이 저를 많이 예뻐해 주셨습니다. 저도 고마운 마음에 더 도리하려고 노력하는 며느리였고요. 아무튼 그렇게 1,000만 원을 덥석 받자니 죄송도 하면서 참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더군요. 그래서 그 중에 250만 원을 떼어 시댁 오래된 냉장고를 새 걸로 바꿔드렸습니다. 시부모님은 괜찮다 하시면서도 엄청 감동하셔선 이 얘기를 친인척 분들에게 엄청 자랑하셨답니다. 결국 그 얘기가 신우에게까지 들어갔어요. 신우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게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1,000만 원 받았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본인 본가 가서 아주 뒤집어 엎었다더군요. 내 배 아파 낳은 딸한텐 10원 한 장 안 주고는 남의 딸이 자식 좀 낳으니까 1,000만 원이나 덥석 내주는 게 말이나 돼요? 이럴 거면 나 뭐하러 낳았는데 제대로 해주는 것 하나 없으면서 왜 새언니한테만 이렇게 잘해주는데? 남들이 들으면 널 아주 뭐 천의 고아마냥 키운 줄 알겠다. 우리가 너한테 얼마나 많이 대줬었는데 기억 안 나? 몇백씩 들어간 건 셀 수도 없어. 많게는 1,000만 원, 2,000만 원씩 가져가 놓고는 그거 다 어디다 썼니? 놀러 다니고 명품 사느라 홀랑 써버리고 제대로 된 직장 하나 안 잡고 쇼핑몰로 부자가 되네 뭐네 하다가 이 모양 이 꼴 된 거 아니야? 너 정신 차리려면 수중에 돈이 한 푼도 없어야 해. 그래야 네 앞가림 제대로 하지. 아, 짜증나. 새언니 들어오고 나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신우는 그렇게 본인이 콩쥐라고 생각하며 제가 본인의 몫을 빼앗아가는 팥쥐 취급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산후조리원에서 퇴소해서 아이와 함께 집에 오는 날 막무가내로 쳐들어와 1,000만 원에서 300만 원이라도 달라고 난동을 부리더군요. 고모로서 내복 한 장 안 사온 채로 말이에요. 신생아 앞에 두고 그렇게 돈돈거리고 싶은 건지. 그 바람에 남편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버려서 신우에게 소리를 질러가며 내쫓아 버렸고, 신우는 하나뿐인 오빠가 여자한테 미쳐서 여동생도 모른 척한다며 엉엉 울며 떠났습니다. 진짜 어이가 없었고 시부모님도 아이의 혀를 끌끌 차며 저에게 대신 진지하게 사과하셨습니다. 정말 어이없는 사건이었지만 그 이후로 나타나지 않아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웬걸 저희 첫째 돌쯤 되니 나타나더라고요. 시부모님이 첫손주 돌이라고 또 얼마 쥐어주셨을까봐 그 냄새 맡고 찾아온 하이에나 마냥 말이에요. 새언니, 엄마가 얼마 줬어요? 돌이니까 한 100만 원 주셨겠죠? 애한테 무슨 큰 돈이 그렇게 필요해요. 지금 분유랑 기저귀만 있으면 되는데. 큰 돈 주셨으면 고모한테 조금 양보하라고 해요. 아가씨, 우리 아이 곧 분유도 끊고요. 한우 먹이느라 등골이 휘청해요. 시부모님이 주신 돈으로는 뭐 3개월치 한우값도 안 되겠는데요? 이번에 오신 김에 고모로서 용돈 좀 주고 가세요. 어떻게 된 게 내복 한 장 안 사주세요? 지금 공무원 시험 준비 중인 제 동생도 지 용돈 모아서 모빌은 사주던데요? 라고 저도 처음으로 능청스럽게 받아쳤죠. 그랬더니 울그락불그락하며 신우가 아니 저도 돈이 없어서 겨울에도 춥게 입고 다니는데 무슨 조카 내복을 사다 줘요. 조카가 알면 고모 딱하다 하겠다. 있는 사람이 더하다니까. 내가 조금 더 돈 벌면 그때 조카한테 다 해줄 테니까 저보다 돈 많은 조카가 고모 용돈 좀 주라고 해요.
하며 지도 지지 않고 받아치더군요. 제가 이제 아이도 생겼으니 먹고 죽을 돈도 없다고 했습니다. 절대로 돈 안 내줄 기세로 버티니까 눈으로 욕하며 현관문 쾅 닫고 나가더군요. 정말 돈밖에 모르는 철면피 신우였습니다. 그런 사람 처음 봤어요. 아무튼 그렇게 몇 년 연락 안 하고 살았고 신우는 어디 지방 내려가서 옷가게를 하고 산다고 하더군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나름 잘 먹고 잘 산다고 들었기에 다행이라고 생각했고 이제 제발 철 좀 들길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래도 가족은 가족이니까 잘 안 되길 바라겠습니까?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생각하며 저희도 잘 살아가고 있었죠. 어느새 뱃속에 둘째 아이도 생겼을 때쯤 청약에 당첨되었습니다. 드디어 저희도 보금자리를 마련하나 싶어서 너무 기뻤고 양가에서도 진심으로 축하해 주셨어요. 저희가 먼저 말씀드린 적도 없고 또 바라지도 않았는데 친정에서 먼저 1억 보태주시고 시댁에서 땅이 이제야 정리가 되었다며 1억 5천 해주셨습니다. 이렇듯 너무나도 수월하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신 양가 부모님께 저희 역시 진심으로 감사해하며 앞으로 행복하게 잘 살고 효도하며 갚아 나가겠다고 정식으로 인사드렸죠. 그런데 그 이야기가 또 어떻게 신우에게 흘러간 건지 사촌 누구랑 연락하며 지낸다던데 그 사촌한테 들은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신우가 몇 년 만에 나타나 왜 자기는 1억 5천 안 해주냐며 난리를 부리더군요. 시부모님도 참다 못해서 등짝을 후갈기며 이제 그만 좀 하라고 화를 내셔도 이미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신우는 그 발광을 멈추지 않더라고요.